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그리고 마그네슘을 섭취하다가 생기는 부작용들, 그리고 양질의 의약품 마그네슘 고르는 방법,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조합법까지 마그네슘 관련된 걸 다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니까요, 마그네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시청하시죠. 자, 오늘 영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마그네슘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험한 증상들, 신호들을 말씀드리고 어떤 마그네슘을 골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양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뼈와 근육과 혈관 등 세포 내에서 300여 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에 반응한다, 효소 반응에 반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폭넓게 사용되는 게 마그네슘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D랑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채워주면 이점이 많은 이런 미네랄 성분 중에 하나인데, 과거 대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식사의 패턴들, 그리고 음식들이 좀 달라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공되어 있는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고, 쌀이나 이런 현미 같은 견과류나 곡류들이 가공, 정제, 도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이유는 과거 대비 머리를 많이 쓰는 일들이 많아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일보다 머리를 사용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마그네슘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피나 음주의 어떤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마그네슘들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들, 이뇨작용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위장이 많이 망가지면서 저산증이 생기고, 저산증이 생기면은 마그네슘을 흡수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전 대비 성인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당뇨 같은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은 마그네슘의 우리 몸의 소모량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을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미네랄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부족할 때의 증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은 일단 천연 진정 효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뇌에서 중정시켜주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 합성을 촉진시키고 이완작용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축 처지게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조효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진정 효과랑 항스트레스 작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력 개선이나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근육이 잘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근육 내의 젖산을, 피로 유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켜 줄 수가 있고, 직접적인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조효소로도 마그네슘이 활용되고요. 그리고 뇌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아까 세로토닌 합성되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이 작용하는 데 필요한 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이 비타민 D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칼슘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효소 반응, 대사에 작용을 하고, 인슐린이 작동될 때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우리 몸의 전반적인 성인병 예방과 스트레스 예방, 수면장애 개선, 근육의 수축과 이완, 피로 개선, 이런 데 다 활용되는 게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한 3가지 정도 해당되면은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빈도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빈도 1등,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잠이 안 오고 들떠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신경전달 물질 합성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수면장애가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마그네슘 결핍 증상은 바로 근육이 뭉치거나 손발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데 발생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가장 흔한 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눈 밑에 경련, 입에 경련, 그런 게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쥐나고 이런 게 다 근육이 잘 수축되고 이완되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먹자마자 좋아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 한 짧게는 한 4주,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부족한 거를 채워줘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오랫동안 섭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기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약간 좀 다운되어 있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긴장감과 우울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기분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두근거림. 심장이 막 박동이 빨리 뛰는 건데 이거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두근거림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 근육통, 육체 피로 같은 게 잘 안 풀리는, 자고 일어나도 막 근육이 뭉치고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배설이 잘 안 되고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그리고 포도당을 대사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조효소로 마그네슘이 활용되는데 부족하면 잘 안 되겠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고, 마그네슘과 코큐텐과 카르니틴 같은 걸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좀 흔하지 않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네랄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손발톱 같은 게 잘 깨집니다.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해지니까 이 조직이 잘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막 들뜨기도 하고 차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혈관 석회화, 조직 석회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과잉하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깨나 유방이나 혈관들, 그리고 뭐 장기들, 뭐 전립선 이런 데에 원치 않은 칼슘이 축적돼서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마그네슘은 충분량을 섭취해주지 않으면은 칼슘이 이상한 데 축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뭐 당뇨 같은 뭐 혈당이 상승하는 작용,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고 했죠, 마그네슘이. 그리고 열 번째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눈밑 떨림이 생기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면 높은 확률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마그네슘을 어떤 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마그네슘과 아미노산이 킬레이티드라는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다른 채널로 흡수가 되는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무난하고 의약품 그레이드로도 있는 유기산, 유기염 마그네슘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기질과 결합되어 있는 무기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 가장 흡수율이 높다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먹었을 때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직구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허가 성분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가격이 비싼 편이고요. 세 번째로는 알러지가 종종 생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마그네슘보다 알러지가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장 좋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구연산 마그네슘, 말레인산 마그네슘, 뭐 글루콘산 마그네슘과 같은 유기산과 결합되어 있는 유기염 마그네슘도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밸런스 좋은, 가장 검증된 마그네슘이 바로 이런 유기산 마그네슘이고요. 그럼에도 단점은 복용량이 많습니다. 이게 유기염과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함량이, 한알당 함량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세 번째는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산화 마그네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한알당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괜찮습니다. 마그네슘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알당 마그네슘이 뭐 400ml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위장 장애가 좀 있다.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설사 같은 거, 복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검증되어 있는 마그네슘 중에 하나고,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잘 맞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산화 마그네슘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셔도 대단히 좋죠. 자,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용량은 보통 하루 유지 용량, 성인 기준 하루 한 200ml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꼭 식후에 섭취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신 분들은 하루에 400ml 이상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마그네슘을 다 먹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 용량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몇 ml를 먹고 있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량을 내가 한 400ml 먹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세요. 산화 마그네슘 드신 분들은 킬레이트나 유기염으로 바꾸고, 유기염 드신 분들은 킬레이트로 바꿔보시고, 킬레이트 드신 분들은 유기염으로 바꿔보시고, 이렇게 바꿔보시면 잘 맞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과 마그네슘 종류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들약, 마그네슘 주의사항, 부작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작용이 생겨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그네슘 자체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서 성인 기준으로 한 300ml 이상, 보통 350ml 정도를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상한 섭취량이라는 거는 보통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부작용이 생길 용량입니다. 되게 안전한 용량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장에서 되게 정교하게 조절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신장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흔한 부작용과 빈도는 낮지만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되게 안전한데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신생아나 보통 만 2세 이하의 아이들, 너무 고령자, 약 드시는 것도 많고 마그네슘 자체를 신장 기능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잘 조절 못 하시는 분들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중증 질환자 중에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장에서 마그네슘을 잘 여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적정량을 먹어도 독성을 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그네슘의 일반적인 부작용과 조금 드물지만 조금 안 좋은 부작용이 있는데, 드문 부작용은 대부분 주사, 황산 마그네슘 같은 거를 치료 목적으로 응급실 같은 데서 사용하거든요. 심한 흉통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임신성 자간증 같은 게 있을 때 황산 마그네슘 같은 걸 IV, 정맥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데, 그럴 때 생긴 부작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경미하고 자주 발생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위장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자체가 섭취 용량이 작게는 100mg에서 크게는 400mg까지를 한 번에 섭취하죠. 이게 일반 영양제 용량으로 따지면 큰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장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그네슘은 위에서 이온화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자극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온화가 잘 안 돼서 흡수가 안 돼서 위장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느 때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그네슘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것이죠. 당연히 오래 머무니까 위장벽을 때려서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 가스참 같은 걸 기본적으로 아주 흔하게 발생시킵니다. 상담을 해보면 100명 중에 한두 분은 그런 부작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그네슘은 그 특성상 장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밀도가 되게 높고 삼투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장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심한 복통이나 설사 같은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는 설사를 흔하게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이런 위장장애는 달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산화 마그네슘이나 유기산 마그네슘과 같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성분 말고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같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에서 드물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알러지를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는 이 미네랄 성분의 알러지는 흔하지 않은데 알러지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겼다, 피부가 가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미노산에 알러지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먹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경미한 부작용이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아주 드물다, 0.1% 이하 정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이하, 10,000명 중에 1명, 거의 안 생기는 건데, 그래도 생기면은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중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로 보이는,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두 개로 보이는 게 이중시죠. 이것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뇌신경 물질을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작동되면 신경 전달 물질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또 안 좋은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저혈압, 차분하게 눌러주고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혈압이 원래 낮으신 분들에게 특이적으로 과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제하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좀 억제하는 작용이 과하게 작용돼서 어지러움과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억제하는 작용이 심해지면 이제 호흡수가 조금 저하돼서 1분에 10번 정도, 12번 정도를 한다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숨을 좀 덜 쉬게 되고, 덜 쉬게 되니까 답답해지겠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증세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거의 드물지만 케이스에서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너무 느리게 뛴 서맥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뛰었다가 너무 느리게 뛰었다가 또 정상적으로 뛰었다가 느리게 뛰는 이런 부정맥 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그네슘 자체가 전해질 성분이기 때문에 방광 쪽에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소변량을 늘리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구로 섭취하는 마그네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주사로 사용한 황산 마그네슘을 적정량보다 10배 이상을 많이 투여했을 때 사망 케이스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죠. 그거는 요약하자면은 경미하게 위장관 트러블은 흔하게 발생되는 편이다.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이런 흔하지 않은 중추신경을 누르고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가지고 저혈압이나 부정맥이나 어지러움, 이중시, 그런 것들은 흔하지 않은
않지만 발생됐을 때 중단해야 되는 신호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에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법도 좀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을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위장관 질환들이 생기잖아요. 먹고 나서 위가 안 좋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식사 직후에 먹거나 하루에 2알 먹는 거면 하나만 용량을 줄여서 나눠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마그네슘의 형태를 좀 확인해 주세요. 산화 마그네슘을 먹고 있으면은 유기염 마그네슘으로 바꾸고, 유기염 마그네슘을 먹고 있다면은 킬레이트 되어 있는 마그네슘으로 바꿔보는 거, 성분을 바꿔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한 알에 200ml짜리면은 100ml짜리로 바꿔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요.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은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끊으셔야 돼요. 끊고 나서 병원 한번 가보시거나 한 1주에서 2주 정도 끊어주시고 이 제품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안전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이런 마그네슘, 간혹가다 생기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좋은 마그네슘을 안 드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전하게 영양제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마그네슘과 궁합이 너무나 좋은 영양제 성분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은 에너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과 고함량 비타민 B군을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비타민 B군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작용이 함께 마그네슘이 작용되기 때문이고요. 마그네슘과 코큐텐 또는 카르니틴도 궁합이 좋아요. 이것들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목적에서 마그네슘과 궁합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의 가바 합성 촉진, 세로토닌 합성 촉진해주는 그 성분과 궁합이 좋은 게 바로 태아닌, 아슈아간다, 홍경천입니다. 이것들의 이완작용, 스트레스 완화작용이 마그네슘과 궁합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무심피로 회복하는 그 스트레스성 피로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태아닌, 홍경천, 아슈아간다 같이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그네슘이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거 아시죠? 이 진정작용, 멜라토닌 합성 촉진. 따라서 마그네슘과 궁합이 좋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 멜라토닌 함께 드시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약하지만 성인병도 예방하고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하는 레시틴, 머리에도 좋죠. 이 레시틴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은 조금 멜라토닌보다는 약하지만 부드럽게 수면 장애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그네슘이 또 혈압 조절, 혈관 보호, 심장 등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이런 작용 때문에, 그리고 부정맥 같은 것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에 다 좋은 조합은 마그네슘과 코큐텐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 코큐텐 혈관 이완 작용, 그리고 심장에 있는 세포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협심증에 활용되죠. 마그네슘이 그걸 도와줍니다. 고지혈증에는 당연히 오메가3 마그네슘 함께 드시는 게 시너지가 나죠. 그리고 크롬 같은 걸 같이 드시면은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양질의 크롬, GTF 크롬과 같은 활성형 크롬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날 수가 있어요. 당뇨병과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이러한 마그네슘 같이 먹으면 시너지 나는 성분들은 아시죠? 베르베린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군으로 뼈 건강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에 대단히 많은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칼슘은 당연히 섭취하는 게 좋고, 마그네슘과 궁합 좋은 성분이 바로 비타민 K2. 우리 몸의 칼슘은 상대적 과잉, 마그네슘이 상대적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채워주고, 비타민 K2는 혈관이나 조직에 침착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 칼슘이 다른 데에 들어가 있는 혈관과 조직 같은 데에서 많이 박혀 있는 것들을 뽑아서 뼈로 보내주는 게 비타민 K2입니다. 마그네슘도 칼슘과 함께 뼈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뼈 건강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K2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마그네슘과 K2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육통, 어깨가 뭉치고 쥐가 나시고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2 중에서 메틸코발라민 드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어깨 통증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리에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더불어서 혈행 개선해주는 디오스민, 병풀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은 시너지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초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차고 감각이 이상하신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과 토코페롤 고용량, 하루 섭취량의 최대치인 400단위 정도를 같이 먹으면은 저림, 수족냉증, 손발의 혈액순환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
생리통에도 마그네슘이 상당히 효과적이죠. 생리통 심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오메가3 마그네슘 드시면 생리통 완화에 대단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생리전증후군이 심하신 분들 막 감정기복과 막 우울감, 그다음 변비, 뭐 뾰루지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바이텍스를 함께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의 변화 개선시켜주고 생리통 개선, 이 호르몬의 밸런스, 널뛰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최고의 직구 마그네슘 고르는 방법과 제품을 골라볼게요. 마그네슘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분을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보통 단독으로 있지 않고 이게 다른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에 킬레이트 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붙어 있냐,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이거든요. 요거냐, 유기산이 붙어 있냐, 구연산 같은 거, 또는 산소가 붙어 있으면은 산화 마그네슘, 이런 게 무기염 마그네슘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알당 함량 보시고요.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상대적으로 위장장애도 덜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부작용 빈도가 좀 있더라고요. 알러지 같은 거. 아미노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장 무난한 거는 바로 유기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레인산 마그네슘, 글루코산 마그네슘, 뭐 젖산 마그네슘, 이런 게 결합되어 있고 흡수율 중간, 위장장애도 거의 없는 편. 그리고 구연산이나 이런 유기염의 어떤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 마그네슘 같은 무기산 마그네슘은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설사 같은 위장관 트러블은 조금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성분입니다. 그 위장 쪽에 트러블만 없으시면요.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깔끔하게 딱 세 가지 제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레이트, 유기산, 산화, 이렇게 골라볼게요. 자, 첫 번째, 킬레이트 마그네슘 가장 무난하고 항상 추천드렸던 블루본의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품절이 작기 때문에 구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좀 품절이 풀린 것 같아요. 비스글리시네이트 성분의 알비온사의 특허 원료. 그러니까 알비온이라는 미네랄을 되게 잘 만드는 미국 회사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원료고요. 블루보넷이 저가형은 아니기 때문에 캡슐 같은 걸 곧잘 만듭니다. 따라서 무난하고, 그리고 한 알당 마그네슘 함량 100mg, 그리고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서 국내에서 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이거 품절일 때 고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닥터스 베스트 고우스 마그네슘.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조금 더 성분은 약간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킬레이트 마그네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그룹군, 자, 유기산 마그네슘은 뭐가 있냐면은 손리서치, 요즘에 손이죠. 손 시트라메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구연산 마그네슘과 말레인산 마그네슘 두 개의 유기산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이용하는 게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구연산을 더 잘 활용할 거고 어떤 분은 이 말레인산을 더 잘 활용할 건데 이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받을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한 알당 함량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마그네슘 함량 135mg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마그네슘은 하루에 400 이하 정도면 되게 안전하니까 하루에 3알 섭취까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원료사가 알비온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미네랄 원료 잘 만드는 회사고 한 알당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소니 다 고가 정책을 펴는데 이거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그네슘 중에서 이 무기염 마그네슘 중에 산화 마그네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완슨 산화 마그네슘 400인데요. 이 제품 왜 골랐냐면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 산화 마그네슘인데 한 알당 다 400짜리가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한 알당 200입니다. 가격 저렴해요. 10,000원 언더. 200의 장점은 산화 마그네슘 특성상 설사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안 맞으면 용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실 분들은 하루에 2알,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에 하나, 초등학생도 하루에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가치는 말씀드렸죠. 의약품 그레이드로 활용될 정도로 폭넓게 연구가 이루어졌고 부작용을 최소화되어 있고요. 흡수율도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는 유기산 마그네슘과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은 볼륨이 커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마그네슘을 많이 채울 수가 있죠. 이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약하자면은 가장 먼저 선택해볼 게 바로 블루보넷이나 닥터스 베스트 킬레이트 마그네슘, 그리고 가장 무난한 거는 손 시트라메이트,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이지만 용량 조절할 수 있는 변비가 있는 분들 선택할 수 있는 이 스완슨 제품이 있었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약국용 의약품 신제품이 나와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비 EX라는 제품인데요. 마그비는 유한양행의 마그네슘 의약품인데요. 이 제품도 마그비거든요. 마그비 맥스 이런 제품도 있는데 이 신제품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왜 이 제품이 특징이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제품은 킬레이트나 유기산 마그네슘이나 좋은 제품들이 해외 직구, 국내 것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1등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품은 의약품 등급으로 만든 품질관리가 상당히 잘 된, 품질관리가 잘 돼 있는 걸 넘어서서 혈액순환이나 근육경련, 어깨, 목 결림 이런 식으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의약품입니다. 특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썼구나 싶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약품 마그네슘은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마그네슘이 4가지 성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구성이냐면은 산화 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 마그네슘, 글리세로 인산 마그네슘, 시트르산 마그네슘. 어떤 조합이냐면은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무기산 마그네슘에다가 3가지의 유기산 마그네슘을 섞어 놓은 4종 마그네슘을 섞어 놓은 겁니다. 산화 마그네슘과 유기산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기전은 같지만 흡수율이나 위에 부담되는 것들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마그네슘이 배합될수록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4가지 마그네슘이 믹스되어 있는 게 특징. 산화 마그네슘이 메인이고요. 한 알 기준으로 함량이 산화 마그네슘이 218mg, 아스파르트산 마그네슘이 1.69mg, 글리세로 인산 마그네슘이 3.1mg, 구연산 시트르산 마그네슘이 4mg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합 자체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고려해서 한 알에 꽉꽉 눌러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야 이거밖에 안 넣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기산 마그네슘 자체가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이 넣진 못해요. 그런데 효율이 일반 산화 마그네슘보다도 높기 때문에 작은 용량임에도 유의미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효능 효과를 보면은 말초 혈행장애 및 어깨 목결림이나 수족냉증, 수족 저림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그네슘과 고용량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 E 고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한 알당 500IU, 보통 40 정도가 1일 섭취량인데 그거 10배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용량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게 보통 말초 혈행장애 쪽에 도움을 주는데 500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고, 셀레늄이 100, 감마 오리자놀, 작약과 감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작약감초가 대표적인 혈행 쪽에 수족냉증이 활용되는 한약 조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제품의 특징은 마그네슘이 4가지가 들어가 있고 고용량 토코페롤과 한약 성분의 2가지 성분 작약감초가 들어가 있다. 혈액순환과 근육경련, 어깨, 목 결림 이런 쪽에 타겟팅되어 있는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은 전형적인 그 마그네슘 제품, 의약품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60알씩 들어가 있습니다. 2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 2알 섭취가 되어 있는데 한 알당 마그네슘이 200ml를 훌쩍 넘기 때문에 2알이면 적극적, 한 알이면 유지 정도가 되는 용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 부모님들 수족냉증 있고 혈액순환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은 오메가3와 이런 제품을 하나 같이 드시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고, 특히 손발 저리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꽤나 좋은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로 들어가 있고 알 크기는 요만한 정도의 그냥 목 넘김 괜찮은 크기입니다. 이 제품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그네슘 섭취 목적으로 상당히 괜찮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온 것 같네, 그 정도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마그네슘 원하시는 분들 이런 의약품도 있구나 정도로 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들약. 자, 마그네슘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그네슘은 잘 섭취하면 정말 건강상 이점이 크죠. 따라서 잘 알아두시고요. 이 마그네슘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꼭 저장해 두시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내용이 깜빡깜빡 하실 때 그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